지난 시간 겨울철 조심해야 되는 질환에 대한 얘기가 되게 유용했던 것 같아요. 목도리나 마스크는 좀 알고 있었는데 모자를 써야 된다는 건 잘 몰랐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겨울철에 먹어야 좀 더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나요? 겨울철 시리즈 두 번째로 겨울철에 드시면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은 다른 계절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가 어려운 계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과일일 텐데요. 감입니다. 귤에 비해서 비타민C가 3배 이상 많이 들어있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감 열매보다는 감 잎에 비타민C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감잎차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가을철에 수확했던 배, 겨울철에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해 주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해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과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가래라든지 기침을 먹게 해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사과 이야기도 해야 될 텐데요.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식이섬유는 변비에 도움이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겨울철은 운동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장 운동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과를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사과에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펙틴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겨울철에 드시면 도움이 되는 음료들인데요. 특별히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었던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수정과와 식혜인데요.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음료 문화가 잘 발달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물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따로 음료를 만들어 먹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는 따로 음료를 만들어서 드셨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수정과와 식혜입니다. 꼭 이런 수정과와 식혜는 여름철에는 많이 드시지 않지만 겨울철에는 꼭 일부러 만들어서 드셨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정과의 주 원료로 알려져 있는 계피하고 생강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열을 만들어내는 따뜻한 식품입니다. 수정과는 어떻게 드시는 게 맛있다고 얘기하던가요? 살 얼음이 동동동 떠 있을 때가 제일 맛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찬 거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따뜻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계피와 생강 때문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호흡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폐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폐의 기운을 높여주는 데도 이 계피와 생강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드시는 것입니다. 식혜도 마찬가지인데요. 얼음이 살살살 띄어져 있는 식혜를 마셨을 때가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식혜 안에는 당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에너지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열을 내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음료를 굳이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먹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물을 마시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노폐물의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고 쌓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음료를 드셨다라는 거, 정말 우리 조상님들 지혜롭지 않나요? 다음으로 겨울철에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는 식품이 바로 국물입니다. 약간의 간이 되어져 있는 국물을 겨울철에 드시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국물 요리가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나 겨울철에는 좀 간이 된 국물을 섭취하시는 것들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묵 국물들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체온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펄펄 끓는 물이 뜨거울까요? 아니면 펄펄 끓는 국물이 뜨거울까요? 국물이 좀 더 뜨겁지 않을까요? 국물이 뜨거운 이유는 그 안에 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국물이 더 뜨겁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맹물과 국물을 식힌다면 어느 게 더 빨리 식을까요? 물이요. 국물이 훨씬 더 천천히 식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안에 간이 배어져 있기 때문이죠. 간이 배어져 있는 국물은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안 드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겨울철에는 조금 간이 되어져 있는 국물을 드시는 것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 겨울철에 어묵 국물, 맛도 있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겨울철에 좀 더 많이 챙겨 먹어야 되는 건강기능식품도 있나요? 요즘은 건강기능식품 한두 가지 안 드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정도로 흔하게 많이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겨울철에 좀 더 집중해서 챙겨 드셔야 될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포인트는 어디에 두셔야 되냐면 면역력에 두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차가 심할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일수록 면역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이 바로 홍삼입니다. 홍삼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로 또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은 프로폴리스입니다. 이러한 프로폴리스는 면역력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또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데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겨울철에는 많이 드시다 보니까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럴수록 프로폴리스를 잘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아연이 들어있는 식품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토산 제품들도 면역을 높여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챙겨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의외의 식품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편에 겨울철에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난방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